예. 어, 자, 또 꿈을 좀 살펴봐요. 꿈 많이 꾸시잖아요. 그럼 그 꿈에도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꿈에 유효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유효기간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꿈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일주일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자, 학교에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요? 그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주시잖아요. 자, 그러는데 만약에 그 학생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 그러면 또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또 가르치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을 정말로 그렇게 참되게 되어지도록 계속해서 가르쳐요. 근데 가르치시는데 어쩌냐면 똑같은 말과 똑같은 어떤 그 행위, 그죠? 똑같은 모습으로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자, 예를 들면 처음에는 1이라는 걸로 가르치셨으면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그 다음엔 어쩌냐면 좀 강도 있게, 예를 들면 2라는 걸로 가르쳐요. 같은 내용이지만 더 지엄하게,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다 이해하셨잖아요. 꿈이 무엇인가? 내가 진정으로 그 인간다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참된 인간으로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일깨워주는, 그죠? 내 안의 스승인 나의 영혼에서 가장 바깥의 자리에 있는 가장 안쪽에 그 참된 나가 가장 바깥에 있는 나에게 알려주고 깨우쳐주는 그 가르침으로서의 셀프 메시지다. 그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요거는 단순하게 표현하면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진정으로 참된 그 알맹이의 내가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전하는 그 가르침, 그게 본질적 꿈이거든. 그래서 꿈은 어떤 꿈이라도 정말 그 개꿈이다, 불길한 꿈이다, 그런 건 없어요. 꿈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모든 꿈은 기본적으로 나를 위한, 나를 온전히 살리기 위한, 내가 진정으로 인간다워지게 하는 그 참된 길잡이와 같은 거예요. 가식도 없고 거짓도 없고 꾸밈도 없이 액면 그대로를 드러내 보이는 거울상, 그죠? 거울 가르침, 요즘에 거울 치료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와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러는데 그런 어떤 내용으로 꿈이 하나 꿔졌어. 꿈을 꾸게 됐어. 근데 이거를 그냥 방기해버려. 그죠? 그럼 이제 이거 어떤 장면이냐면, 선생님께서 그렇게 자상하게 일러줬는데, 가르쳐줬는데 학생이 들은 치 많지 않은과 같은 장면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체로는 꿈의 유효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돼요. 일주일 정도. 그러면 이제 그 일주일이 끝나버리면 아예 이제 그 꿈은 없어지냐? 아니요. 그 다음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더 자세하게, 더 지엄하게, 그죠? 더 강도를 높여서 또 가르치시죠. 그래서 그 일주일이 유효기간인 그 꿈이 통용되지 않았으면 그걸로 끝이냐 하면 그게 아니고, 참된 내가 나를 참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꿈의 기본 취지니까요. 또 연속해서 다른 맥락에서 보다 지엄한 내용으로 각색되어져서 같은 내용의 꿈이 반복되어져요. 예.
굉장히 중요한 경우, 인생의 어떤 그 결정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꿈은 최대 3회까지 가요. 그렇게 계속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꼭 그렇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어떤 판단의 그런 꿈은 그 일주일이라는 유효기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꿈을 보내주실 때, 내가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은 뭐예요? 물론 그것도 꼭 알고 싶은 그런 어떤 지나온 삶 속에서 그런 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좋은데, 막 2달 전 꿈, 지난 겨울에 꿨던 꿈, 굳이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이에요. 그것들은 그 이후의 꿈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분명히 그 도모가 되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의 꿈이요. 최근의 꿈. 그게 이제 가장 핫하고 가장 살아있는 그 메시지가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꿈을 보내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게 밀리고 있어서 이게 일주일은 넘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다른 분께서 요 꿈 보내주셨어요. 이게 간단한 꿈인데요. 굉장히 깊이 있는 꿈이고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큰 참고가 되실 수 있는 꿈이에요. 우선 어떤 분이 이런 꿈을 꿨을까를 아셔야 이 사전 어떤 배경에 대한 것들을 아셔야 이 꿈과 이제 연결해서 그렇구나 이거를 완전히 이 꿈을 이해하실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분이어서 이분 자랑을 좀 할게요. 요 꿈을 꾸신 당사자, 이 꿈을 보내주신 님의 얘기예요. 그 여성분이신데요.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을 전공하신 분이세요. 예. 그리 하셔가지고 이제 쭉 저기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면서부터는 또 그 전공하셨던 그 미술에만 그치지 않고 그 굉장히 그 왕성하게 추구하고 또 그 성취해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멋진 분이셔가지고 그 오은영 씨 있죠. 우리 텔레비전에서 보잖아요. 그분처럼 그 상담 심리에 대해서 심취하시고 또 그거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셔가지고 그 상담 심리학의 전문 그 자격증까지 다 이제 그거를 이제 구비하셔서 실제로 왕성한 상담 활동을 해 가고 계시는 분이세요. 네. 막 그 국가적으로 어떤 큰 그 사건 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님께 상담이 필요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트라우마 막 이런 거 있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공적으로 국가적으로 그 위탁을 받으셔가지고 위임을 받으셔가지고 상담도 하고 또 평소에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상담을 해주시고 그렇게 큰 그 사회적인 기여를 해 가시는 분이세요. 멋진 분이세요. 자, 이제 이 분이 꾸신 꿈이에요. 네. 자, 읽어봐 드릴게요. 오랜만에 생생한 꿈을 꾸어서 이게 6월 20일 꿈이네요. 그러니까 오늘이 그젠가 보내오신 꿈이거든요. 오랜만에 생생한 꿈을 꾸어서 알고 싶어서 이제 올립니다. 예, 남편이 이제 지금 꿈이에요. 남편이 20년 넘게 끊어온 담배를 지금 꿈속에서요 내 앞에서 버젓이 피운다. 왜 이리 당당할까 하면서 왜 피우냐고 물으니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를 보인다. 갸우뚱하며 잠에서 깨어 내가 주변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요 내용이거든요. 보내오신 꿈이. 그러니까 무슨 꿈을 꾸셨냐면 꿈속에서 남편이 20년 동안을 피우지 않았던 담배를 와 버젓이 피우는 거예요. 담배를. 무슨 이해가 안 돼서 굉장히 20년 동안 없었던 장면이어서 왜 담배를 피워요? 했더니 남편이 아주 당당하게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게 꿈 내용이 아주 간단한 꿈이죠. 그죠? 네. 이게 참으로 멋지고 깊은 내용의 꿈이에요. 꿈속에서 남편이 담배를 피우대요. 그래서 이제 끝부분에 그리 하셨잖아요. 이제 잠에서 깨어가지고, 이 꿈이 조금 뭐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의미심장한데, 혹여 내가 주변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 님께서 놓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꿈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말 그대로요. 정말 님께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는 그것을 깨우쳐 주는 그런 꿈이에요. 그래서 이 꿈은 그 꿈의 종류로 치면은 그 참된 본질의 님이 세상적인 일상생활을 해가시는 님께 하소연하는 꿈이에요. 하소연하는 꿈. 담배를 안 피던 20년간 안 피던 담배를 핀 남편이 가장 믿었던 남편이. 자,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겠죠. 남편과, 그죠? 담배요. 이 두 가지겠죠. 이게,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꿈이 무엇인가를 금방 이해할 수 있겠잖아요. 남편에 대해서 그때 왜 그 배우자, 그죠? 지난 동영상에 보시면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할까요? 배우자가 무엇입니까? 그 물음에 쫙 속속들이 대답해 드렸잖아요. 그때 그 배우자 정의가 뭐였죠? 네. 다시 없을. 자, 배우자요. 배우자의 정의. 남편이 배우자잖아요. 그럼 남편은 뭐냐? 아내에게서 남편은 뭐냐? 이렇게 되죠. 배우자죠. 다시 없을 나만의 무가보다 그랬죠. 무가보. 이것이 남편, 배우자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다시 없을 나만의 무가보고, 또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은 같죠. 그죠? 다시 없을 그 아내만의, 그러한 나만의 무가보. 그것이 남편이고 그것이 아내. 서로 배우자인 거다. 이 배우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배우자에 대한 그 지극한 도리가 뭐냐면, 다시 없을 나만의 무가보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치를 먹일 수 없을 만큼의 최고 가치로움과 그 보배로움을 부여해야 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창조하는 거고 아내가 남편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다시 없을 나만의 무가보. 그죠? 그러니까 다시 없을 나만의 무가보가 담배를 피워버리니. 참으로 멋진 꿈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 님의 꿈속에서 등장한 이 남편은 그 남편이 아니에요. 결혼하신 그 배우자로서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남편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왜 이런 게 있죠. 이런 말이 있죠. 예를 들면 결혼 정년기를 훌쩍 지난 총각 처녀 왜 결혼 안 해? 뭐 이러면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 하는 일이 바쁘고, 그죠? 또 너무 신나고 재미있고 의미 있고 이러니까 별로 이제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뭐 고려치 않아도 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이제 뭐라고들 얘기를 해요.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과 결혼을 했다, 그죠? 내 직업과 결혼을 했다. 이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내가 막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죠? 돈도 벌리고, 그죠? 그러니 뭐 부족함이 없다. 너무 신나고 좋다. 그래서 난 이 일과 결혼했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남편이에요. 여기서 등장하는 이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실에서 그 남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나의 그 job, 일이요. 그 업이 있다면 그것은 마치 이렇게 정의된 그 배우자, 남편과도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죠? 나는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어떤 결여되고 부족함들을 능히 채워갈 수 있고, 나의 소질을 개발하고, 되게 사회적인 활동, 사회적인 기업,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까지 도모하면서 보람 있고 뿌듯하고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나의 일은, 내가 하는 그 전문적인 일, 나의 직업은, 나의 job은 다시 없을 나만의 무가보인 거예요. 그러겠잖아요. 자, 봐봐요.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 결혼 안 했지, 총각이죠. 왜 결혼 안 하고 총각으로 있겠어요? 축구, 본인의 업이죠. 본인의 잡이에요. 아주 위대한 잡이잖아요.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그죠?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기업이잖아요. 그 연봉이며 발길질 한 번으로 골 하나 넣은 것이 다 돈이고, 전 세계인이 영웅으로 추앙을 해주고 어디 가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는 축구하고 결혼한 거예요. 자, 그럼 손흥민 선수한테 배우자, 아내는 뭐겠어요? 축구예요, 축구. 그러니까 별도로 내가 뭐 배우자를 둬서 나의 외로움을 달래고 아직 그걸 심각히 고려치 않아도 되는, 지금 그렇게 이미 본질에 있어서는 본인의 아내, 본인의 반쪽, 본인의 배우자가 축구라는 본인의 전문적인 직업으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축구는 뭐냐면 이거예요. 다시 없을 손흥민 선수만의 무가보인 거예요. 여기 이해가 되죠? 그죠? 이런 의미에서 남편이에요. 자, 그러면 이 꿈을 보내오신 님에게서 이 꿈속에서 등장한 이 남편은 뭘까요? 님의 직업을 말해요. 그럼 직업이 뭐죠? 아까 다 말씀드렸죠? 상담사. 상담 심리학의 전문적인 역량과 소질, 그 자격을 다 갖추어가지고 상담으로서, 상담사로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인간답게 끌어올려주고, 삶의 활력을 부여해주고, 그죠? 그리 해주는 상담. 이 상담이라는 전문적 직업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꿈속에서 등장한 이 남편은 뭘 의미하냐면 본인의 직업인 상담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상담이 우리 님께는 뭐냐면 다시 없을 우리 님만의 무가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담을 가지고 내가 이 상담을 어떻게 일구어내고 이 상담을 통해서 어떤 창조를 해가느냐에 따라, 그죠? 그리고 내 한마디, 나의 어떤 표정이나 일거수일투족이 그 내담자에게 어마어마한 인생의 지침이 되고 인생의 모토가 되고 거의 죽어가는 이도 살려낼 수 있는 삶의 활력수, 생명수가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없을 나만의 무가보, 그건 뭐냐면 상담이에요, 상담. 자, 외형적으로, 그죠? 일상적으로 남편이 계세요. 결혼하신 분이세요. 자녀분도 아드님 2분을 두시고. 자, 그런데 이 꿈속에서 등장한 이 남편이라는 건 뭐냐면 본인이 세상에서 해가시는 그 상담이라는 이 직업을 말해요. 상담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무가보의 가치를 창조해내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경제활동도 경제적인 도모도 해가고 실제로 그러고 계시고요.
자, 여기서 남편은 본인의 직업, 상담을 의미합니다. 됐죠? 여기가 이해가 됐죠? 아, 꿈이 정말 멋지죠, 그죠? 자, 그러는데, 그런 남편이, 다시 여기서 나만의 무가 보인 그 상담이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담배를. 꿈에서 20년 동안 아주 무탈하게 내 남편으로 상담이 다시 없이 나만의 무갑으로 쫙 자리해줬었는데 이제 담배를 피우는 거야. 20년 동안 안 피웠던 담배.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피는 거야. 뭐 어때? 간섭하지 마. 뭐 이런 식이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장면은 뭐냐면 남편이 담배를 피운다. 이 말은 상담이, 본인의 직업인 상담이 담배를 피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담배를 이제 이해해 보게요. 담배. 자, 담배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얼른 생각에 담배하고 아주 극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이다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향수요. 향수는 뭐예요? 향수를 뿌리면 그 향긋함, 그 향기, 그죠? 그 향기로운, 내가 향수를 바르고 밖에 나가나 이러면 어째요? 그 향기, 머리도 그 향기 나는 뭐 그런 샴푸들 많잖아요. 촥 하면 머릿결 바람이 찔랑찔랑을 찰랑찰랑할 때마다 그 향기가 은은하게 전해지고, 그러면 상대에게도 좋은 인상, 그죠? 좋은 나의 어떤 그 향기, 이 일이 되고 너무 좋잖아요. 그 가까이 하게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향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향긋한, 나를 뽐내다. 나를 드러낸다. 향긋하게, 향긋한 그 내용으로, 매력적인, 그 내용으로 나를 이렇게 드러내고 뽐내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향수 개념이거든요. 자, 담배는 어째? 담배는 정반대 개념이야. 담배는 요즘에 담배 피면 아주 독종이에요, 독종. 예전에야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 고속버스 타고 장거리 이동하고 이러죠. 그럼 고속버스에서도 담배 태웠어요. 네. 그 다음에 예전에는 비행기에서도 담배를 태웠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호시절이 있었어요, 호시절이. 근데 이제 이게 담배는 백해무익하다, 건강을 해친다, 암의 주 원인이다, 뭐 이제 해가지고 아주 이 전 세계 시민이 담배에 대한 이 경멸, 담배를 미워하고, 그래서 이제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담배 피는 자는 아주 구박댕이가 돼 있죠. 우선 담배를 피면 그렇게 그 만병의 원인으로까지 자리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건강에 안 좋다,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담배를 피면 혼자 조용히 필 수 있는 거야. 이 담배 연기, 담배 냄새라는 게 정말 어떤 경우 굉장히 역해요. 굉장히 역하고, 그걸 딱 맡게 되면 우선 막 기분도 나빠지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예전에 막 길거리에서 이 담배 피고 저기 하잖아요. 그럼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산책 나오고 있는데 누가 담배 피고 가버리면 그거 다 뒤집었어. 그럼 내 아이한테 막 가고 이러니까 이제 담배. 그래서 지금 담배 피면 아주 독종에다가 아주 그냥 구박댕이. 어디 가든 구박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아예 예를 들면 서울 뭐 이런 대도시나 이런 데는 거의 담배를 못 피고 특정 장소에서만 피게. 그 다음에 담배 가격을 확 올려버렸죠. 그쵸? 서양에서는 아예 그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아예 담배를 아예 못 피게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향수는 향긋한 뽐냄으로 누구나 다가오고 향기롭고 너무너무 좋고 이런 건데, 담배는 뭐냐면, 담배는 일단은 향기롭지가 않아. 이제 가장 좋게 표현을 해서 아주 굉장히 역하거든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좋게 표현해 보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향기롭지 않아. 향기롭지 않아. 향긋한 향수. 이거 정반대. 향기롭지 않아. 향기롭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다 멀리 하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죠? 향기롭지 않은 절의 고도요. 절의 고도. 그래서 요즘에 담배 피는 사람들은 어디 외딴 섬 같은데 따로 담배박스 거기에서만 피워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이제 이게 죄인이 돼. 벌금 물고 범칙금 나오고. 절의 고도라는 게 끊을 절, 바다해. 이게 고가고 외롭다. 외로울고 고도. 이거 할때요. 이게 섬이라는 걸 말해요. 그럼 절의 고도는 뭐냐면 육지가 아니에요. 일단 사람들이 다 사는 육지에서 배척되어진 바다 건너 저 섬, 외로운 섬, 육지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외로운 섬. 이게 절의 고도죠. 그죠? 아니 지금 모양새 딱 그래요. 담배 피는 사람들은 딱 담배 필 구역을 아예 딱 흡연구역이 정해져 있고 거기를 벗어나서는 사회적으로 허용도 안 돼. 구박댕이. 벌금까지 내.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들은 어디 특정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또 피고 싶으면 뭔 거라도 필 수가 없으니까 거기를 찾아와서 완전히 절의 고도에. 왜 그러냐면 향기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담배 피는 이들이 뿜어내는 게 담배는 향기롭지 않은 절의 고도다. 그래, 이 담배가 이런 의미예요. 이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향기롭지 않으니까 이제 어쩌냐면 향기롭지 않으니까 향긋하게 뽐낼 수가 없어.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동안 상담을, 근데 이게 이 담배를 안 핀 거 한 2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20년 동안 너무너무 세월이었어. 좋은 세월이었어. 향긋하게 뽐낼 수가 있었어. 자, 그런데 담배를 피워버리니까 어쩌냐면 향기롭지 않아가지고 아예 격리되어 있는 것처럼 쫙 멀리 바다 건너 저 외로운 섬 거기에 홀로 쓸쓸하게 거기에 있어야만 하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자, 이 담배를 무엇이 피웠죠? 누가? 남편이 피웠죠. 남편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상담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담배는 누가 피워요? 무엇이 피워요? 상담이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꿈속에서 남편이 담배를 피웠어요. 이 말은 꿈속에서 내 직업인 상담이 향기롭지 않은 절의 고도 신세로 전락되어 있어요. 이건 거예요. 이거를 하소연하는 꿈이에요. 그럼 하소연 누가 할까요? 상담이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내 직업인 그동안은 20년 동안 담배를 안 피우니까 이 상담으로 이 꿈을 보내오신 님께서는 향긋한 뽐냄을 할 수가 있었어.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상담으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그죠? 유익하고 어디 가서든 존경받고, 그죠? 그럴 수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다시 없을 나만의 무가보였단 말이에요. 내 직업이, 이 상담이라는 이 직업이. 자, 그러는데 20년을 그래 왔는데 어쩌냐면 이 상담이 이제 담배를 피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담배를 피울까요? 상담이 삐진 거야. 상담이 토라졌어. 왜 토라졌을까? 이 20년간 해온 상담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해오신 상담에서 하나도 발전, 승화, 진보, 진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로 20년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그동안 상담이 그 가득했던 그 향수, 그 향기롭고 향긋한 그 뽐냄, 이것들이 이제 고지식화되고 정체되고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더 이상 이제 그대께 다시 없을 그대만의 무가보가 아니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동안의 상담을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담이
이 신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본인의 직업인 그 상담이 향기롭지 않은 절의 고도 신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능히 그동안의 상담이면 됐었는데 이제 더 깊은 상담, 더 넓은 상담, 더 큰 상담, 이것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는데도 나아가지 못하고 예전에 해왔던 그 상담 이론, 상담 내용, 그죠? 상담의 본질, 이것들로 계속 20년간을 해왔으니 이제 상담 자체가 이제 그냥 관성화돼가지고 상담 스스로 생각해도 재미가 없어. 더 이상의 가치로 그 보배로움이 일궈지지가 않아. 올석정책 해왔던 그대로 관성화돼서 해가고 있어요,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상담이 담배를 피워요. 향기롭지 않은 절의 고도 신세입니다. 그대께서 하시는 그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지금부터 이게 더 발전되고 더 깊은 본질로 상담에 대한 미중의 새로운 창조가 도모되지 않으면 이 시대, 이 역사, 지금 여기에 걸맞는 역동적 꿈틀됨으로 상담이 그렇게 확대, 확장, 확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있어서 상담 내가 속이 상하고 너무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내가 하소연해요. 그래서 담배를 피워요, 담배를. 그러니까 꿈속에서 그렇잖아요. 남편이 담배를 피워. 왜 피워요? 했더니 그런 대로 어째서? 딱 이상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님께서는 그동안의 상담을 충실히 다 하셨어요. 그래서 더 크고 넓고 깊은 미중유의 아직까지 있어보지 못했던 본질의 궁극적 상담으로 나아가셔야 해요. 그러한 상담을 창조하셔야 해요. 새롭게 일구어 가셔야 해요. 이것에 대한 하소연, 기쁨인 거예요. 향기롭지 않은 절의 고도. 그러니 사람들은 다, 상담 받을 사람들은 다 육지에 있잖아요. 거기서 한참 떨어져가지고 홀로 외로운 쓸쓸한 섬이 되어 있어요. 전혀 사람들과 이제 사람 개념이 아니고 인간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상담이 새롭게 일구어져야 해요. 와, 이거 엄청난 꿈인 거예요. 엄청난 꿈인 거예요. 자, 이제 이해했죠. 그죠? 네. 그렇게 우리 님께서 지금까지의 상담을 훌쩍 초월해서 그 미중이 아직까지 있어보지 못했던 가장 원초적 처음의 상담을 일구어 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바다 더 멀리 떨어진 절의 고도로 본인의 직업 상담이라는 게 아예 멀어져 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에게 더 이상 본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 말입니다. 그동안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상담으로서 효력이 있고 효과가 있고 그럼 기여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우리 지금 계속해서 인간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인간에 대한 상담으로 넘어가셔야 해요. 그 차원을 달리 하셔야 해요. 새롭게 미중의 창조를 일구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인간에게 효용이 없는 상담에 그치게 돼요. 향기롭지 않은 절의 고도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정말 멋지죠. 정말 멋지죠. 자, 이제 꿈이 이해됐죠. 그래서 꿈이 이렇게 각색이 되는 거예요. 꿈속에서 남편이 담배를 피워요. 정말 멋진 꿈인 거예요. 굉장히 깊은 내용의 꿈이에요. 아주 간단한데 황홀한 꿈이에요. 그죠? 자, 꿈을 이제 다 이해하셨죠? 다 풀어드렸어요. 야, 꿈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꼭 어떤 분에 해당하는 꿈, 요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굉장히 작은 생각이에요. 이런 꿈이 공식적으로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어진다, 전해진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분만의 꿈이 아니고 각기 저마다 우리 인간이어야 할 자들의 꿈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꿈을 꾼 거예요. 인간을 대표해서. 모든 꿈은 실은 본질에 있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 꿈을 저분 꿈이 저런데 요리 치부하지 마시고
나도 똑같은 꿈을 꾸는 거야. 나에게도 이 내용이 똑같이 적용돼. 그죠? 타산지석, 자리이타라고 그러죠. 자리이타. 내 스스로를 이롭게 하면서 또한 이것이 타인까지도 이롭게 한다. 자리이타. 모든 꿈은 그래요. 그것이 누구 꿈이든 이건 너만의 꿈이야 이런 꿈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꿈이란 본래 이 전체성에서 와지는 셀프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속에는 개체는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에게 해당되는 꿈이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꿈이라는 게 정말 위대해요. 원대해요. 미스터리한 거예요. 미스터리. 다 이해하셨죠? 그죠? 이제 지금까지 상담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이해, 정리, 각성, 성찰, 섭렵 그 실행까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치지 말고요. 이 향긋한 뽐냄으로 더 계속 가시려면 이 상담, 본인의 이게 배우자예요. 직업으로서. 남편이란 말이에요, 상담. 참, 진짜 멋지죠. 이 상담을 새롭게 일구어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금에 오셨잖아요. 갸우뚱하며 잠에서 깨어 내가 주변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잘 생각하신 거예요. 이것을 결정적으로 놓치고 계시는 거예요. 님께서 놓치고 계시는 것은. 그냥 그동안의 상담이 푹 젖어서 이대로가 좋아. 이대로면 돼. 여기에 안주하고 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상담은 향수로서 향긋한 뽐냄이 안 됩니다. 그거 유효기간 끝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면 향기롭지 않은 절의 고도에 있는 담배, 역겨운 냄새만 풍겨내는 담배, 인간하고는 아예 저 멀리로 격리돼 버리는 그런 신세가 되어집니다. 이거를 강하게 일깨워주는 정말 멋진 꿈이에요. 정말. 네, 다 이해하셨죠? 철이요. 이것도 멋지죠. 그죠? 실은 요분께서는 그 상담에 대한 그 전문적 역량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상담에 대한 책도 이미 내시고 하셨어요. 굉장히 전문가세요. 그 책 제목을 제가 알면 여기서 소개해 드리겠는데 그 책 제목까지는 모르고 하여튼 그러셨어요. 그럼 이제 그게 예를 들면 이제 여기까지 해당한단 말이에요. 담배를 피우기 전, 남편이 담배를 피우기 전까지.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상담에 대한 대단히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상담에 대한 미중의 창조, 새롭게 일궈낸 보다 더 본질적인 상담으로 아예 상담의 뿌리까지, 그죠? 이 시대 이 역사에 맞는 상담의 최초 선구자가 되세요.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거를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면 저술이에요. 저술. 상담에 대한 새 저술을 해가세요. 책을 써보신 분, 저술을 해보신 분은 아실 텐데, 저술을 해보시면요, 이 흩어졌던 여러 가지 가닥이 하나로 쫙 꿰지면서 새롭게 살이 붙여지고 그게 풍성하게 일구어져요. 딱 세트로. 저술을 해야 되면 하나하나 그걸 글자로 코치화해서 이걸 다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걸 다 담아내야 되잖아요. 묘사도 하고 뭐 다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기도 하고 막 이게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저술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스스로 그 저술의 내용에 대해서 정말 박박사가 되어져요. 완전히 통하게 되죠. 완전히 꿰뚫게 되어져요. 저술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굉장히 멋진 거예요. 저술. 그 중에서도 새 저술. 아직까지 있어보지 못했던 상담에 대한 미중유의 새로운 저술. 완성. 상담은 더 이상 없다. 완결적 상담으로서 저술. 이거를 말해요. 상담에 대한 새 저술을 해가세요. 자, 그러면 더 이상 남편이 담배 피우지 않을 거예요.
이거를 안 하시면 남편이 다음 꿈에는 남편이 아예 담배 보루차 담배 피면서 술 먹고 이렇게 꿈이 나오더라고. 와 참으로 멋지죠. 그죠? 상담에 대한 새 저수를 해가세요. 이러한 새 길이 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미 우리 님께 기존의 상담에 그치지 않는 그 새로운 아직까지 있어보지 못했던 상담의 뿌리에 해당하는 그 상담의 모든 것이 본인에게 와 있어요. 능히 하실 수 있어. 그 준비가 됐어요. 라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치지 말고 여기 가세요. 그 말이에요. 상담에 대한 새 저수를 해가세요. 예. 그래서 정말로 크게 참고가 되죠. 그죠? 뭐냐면요.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돈 버는 거 아니면 직장에 내가 안 나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직장에 나가. 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가. 이러잖아요. 그거는 정말 할 수 없는 얘기고 해서도 안 되는 얘기. 그 사람들의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아니죠. 이런 거거든요.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또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고 자신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저마다의 자기의 잡 있잖아요. 잡. 마이 잡. 일, 직업.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냐면 내 배우자예요. 내 배우자. 내용적인 배우자. 실제 인간으로서 배우자 말고요. 내용적인 배우자. 다시 없이 나만의 무가보. 이러면 내가 의사다. 그러면 의사라는 그 직업이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 나의 배우자인 거예요. 다시 없이 나만의 무가보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찌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고 난 이거 돈벌이로 이거 의사하는 거야. 절대 그런 걸 직업 이용이라고도 하지 않잖아요. 절대 그리 돼서는 안 된다. 나의 다시 없이 나만의 무가보인 나의 업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고 기존에 나왔던 이론, 실제, 내용 이런 것들이 머물러서 그걸 계속 반복하는, 복제해가는 이런 단순함에 그치지 말고 나의 직업 이거를 더더욱 높은 경지애로 더더욱 새로움으로 더더욱 인류에게 더 획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가치로움으로 내가 당사자가 돼서 그것의 최초 선구자가 되어서 그렇게 일고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책무인 거예요. 그리 돼야 돼요. 그리 되면 될수록 부가적으로 경제적인 거 더 따라오죠. 더 고액의 연봉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가장 조화롭고 도리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을 아이고 내 이렇게 아주 그냥 속 썩고 피곤하고 일찍 출근해야 되고 힘들고 짜증나고 절대 그리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 그리 생각하면 그걸 뭐하러 왔어요? 당장 그만둬버려야죠. 절대 그리 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은 이후에 얼마든지 변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내가 충실히 하고 있는 이 나의 직업, 나의 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없이 나만의 무가고 나의 배우자다. 내가 여자면 나의 남편이 내 직업이고 내가 남자라면 내 아내가 내 직업이다. 요리 가져가셔야 해요. 그래서 그것을 향수, 향긋한 뽐냄의 나의 통로로 그렇게 극적으로 활용해 가셔라. 더 새롭게 일궈내라. 거기에 그치지 말고 그거 복제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럼 단순 노무자잖아요. 단순 종사자잖아요. 그걸 누가 하려고 해요? 오너가 되라. 오너가. 그 오너라는 뭐예요? 새롭게 처음에 길을 낸 자, 새롭게 일궈낸 자, 최초로 시도해서 거기에 성공한 자. 이거 오너잖아요. 모든 자기 업에 있어서 오너가 되어져라. 그죠? 이것을 우리 인류 모두에게 전해주는 어마어마한 교훈을 주는 꿈이에요. 정말 멋지시죠? 다 이해됐죠? 참으로 멋지죠? 보세요. 이렇게 세상은 아름답고 은혜롭고 황홀한 거예요. 근데 세상을 온통 고통으로 보고 온갖 부정적인 암울한 굴 속에서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 사람 동물들이 치신 거다. 인간으로 눈을 뜨고 인간다움을 구해내가면
참으로 세상이라는 그 모두가 속속들이 만유 하나하나 모든 사물현상이 오로지 나의 완성을 위한 기꺼이 있을 줌이구나. 너무 고맙다. 잘 살아야겠다. 멋지게 살아야겠다. 여한 없이 살아가야겠구나.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본인을 위해서. 참으로 멋지다. 네, 그렇습니다. 요 상담에 대한 새 젖을 관련해서는 또 어떤 물어보시고 꼭 꿈이 아니더라도요. 또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아시라도 보내주셔요. 그래요. 이거 너무 어마어마한 꿈을 꾸신 거예요. 간단하지만 굉장히 깊은 꿈을 꾸신 거예요. 그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